지난 금요일장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어땠습니까?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려 5% 넘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신고가, 이 신고가를 뚫어주는 흐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종가는 좀 아쉽습니다. 그죠? 예, 지금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 원 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99,900원, 제가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99,900원부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됐고 종가는 2.2% 상승한 97,100원. 자, 97,100원의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물론 뭐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된 건 아쉽긴 해요. 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 관리는 됐다. 자, 종가 관리는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뭐 지난 금요일장에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되면서 종가 역시도 신고가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짜 돌파죠. 예, 가짜 돌파로서 단타 개인들 꼬셨다가 바로 물량 털면서 끝내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종가 보시면 어때요? 종가는 신고가를 유지해주면서, 그죠? 신고가 자리를 안착시키면서 종가 마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뭐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자, 밑에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을 함께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돈이.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무려 2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2조 6천억. 최근 한 두 달간, 자, 두 달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 대금 좋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좀 늘어나 있었는데, 그래도 2조 6천억이 나와본 적은 없어요. 예, 2조 6천이 나와본 적은 없다. 그만큼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이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절 기간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목요일장이죠. 자, 목요일장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목요일장은 이제 옵션 만기였어요. 자, 옵션 만기다 보니까 장중에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죠. 매수 들어오면서 아래꼬리를 말아 올렸고, 그죠? 여기 보시죠.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2월물이거든요. 2월물. 자, 2월물의 이제 선물 포지션인데, 미결제 약정 물량들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미결제 약정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선물 세력들이 지금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를 내놓았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자,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 그러니까 선물 세력들은 무조건 하방에다가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닝 쇼크라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숏 포지션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면서 사실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 공매도 물량도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포지션 자체를 잡지 않았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포지션 자체를 잡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관망.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명절을 지냈잖아요.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 호재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이. 뭐 수주 잔고가 14조 원까지 늘어났다. 또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도 또 정치적으로 또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관련해서 또 지원을 하겠다. 또 이번에 뭐 체코 원전 증기 터빈 계약 3,200억 규모를 또 이뤄냈다. 수주를 따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나 숏을 치지 않고 관망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잡히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뭐 목요일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락이 나올 때도 말씀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하는 이유,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된 시나리오다. 자, 의도된 시나리오다라고 제가 뭐 이때도 말씀드렸죠. 와,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있네요. 3주 전에 하락이 나올 때도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된 조정을 주려고 한다. 조정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매매 비중이 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매도 물량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밀어냈었죠. 요때입니다. 요때 1월 28일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공매도 매매 비중이 거의 한 8%에서 한 6%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정말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요 시점에서 볼게요. 요 시점 보면은 골드만삭스잖아요. 골드만삭스가 공매도를 치면서 밀어낸 거예요. 밀어내고 나서 이 매도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수가 잡혔죠. 자, 이 매도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수 물량이 잡혔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앞에서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 밀려나죠.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환매수해야 되잖아. 공매도 쳤으니까 빌려왔던 주식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단타 개인들 털어내면서 물량을 뺏어온 거죠. 예. 현물 매집, 자, 현물 매집까지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에 계속해서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내일장이면은 또 신고가를 뚫어내게 되거든요. 자, 신고가 뚫어내면은 뭡니까? 위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대만 있는 거죠. 자, 그 전에 고점을 찍었던 시점을 보면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갈 때예요. 거의 20년 전입니다. 자, 20년 전의 물량이 아직까지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뭐 매물대 아니에요. 이거는 매물대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저항된 겁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지금 14만 원 구간에 있으니까 요 구간에 오면은 한번 또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10만 원에서 14만까지 가는 구간에는 뭐요? 매물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에 올라타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매도 시점이에요. 고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최고점은 언제 찍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뭐 제 영상들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로지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에 좀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도 물론 뭐 지지와 저항을 보고 의미 있는 가격 구간들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 구간들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 구간에서 무조건 지지합니까? 저항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지를 이탈하기도 하고 저항을 뚫어내기도 하고 그죠? 항상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 돈의 흐름이다. 그 전에 제가 수급 분석을 한 내용도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선물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직 흔들릴 때가 아니다. 지금 뭐 매도할 때가 아니다. 계속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 세력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많은 돈들이 다 외국인들한테 들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매도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손실을 보는 건데. 그죠? 그리고 이게 다 공매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만약에 현물을 담았다가 현물을 매도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공매도를 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신들이 매집한 이 물량을 공매도 쳐서 밀어내서 손실을 보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돈의 흐름이고 세력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들어오는 한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세력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력들의 매수 고점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찾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매도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돈이 계속 들어와요. 자,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거래량이 고점을 찍으면서, 거래량 고점을 찍으면서 갑자기 매수액이 약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보려면 우리가 이 수급을 계속 봐야 돼요. 그죠? 세력들이 돈을 넣는다. 지금 보면 세력들이 계속 돈을 넣잖아요. 돈을 계속 넣으면은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고 계속 돈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매수가 멈추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매수가 멈추는 시점에 우리는 매도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이 매수를 멈추는 거 어떻게 보냐? 일단 프로그램 수급도 같이 보고 기관 외 수급도 같이 보는데 더 중요한 건요. 장중에 얘들이 이 주가를 관리해 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리해 주냐? 자,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수급이 지금처럼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세력들이 위로 공격적으로 매집하면서 자, 공격적으로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왜?
위에서 지금 평단가가 잡히고 거래도 위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수급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인으로 잡혔겠죠. 당연히. 신고가에서 개인 수급만 들어오면 뭐야? 세력들 물량 터는 거죠.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위로 잡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은 이 돈이 계속 위로 잡히고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수급이 밑에 잡혀 있고 주가만 이렇게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왜? 세력들이 매수를 해놓고 위에서는 안 산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시장가로는 매수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우리도 같이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매도 타점이 나왔다. 뭐 이게 뭐 빠르면은 뭐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급등할 수 있는 거잖아. 20, 30%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타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진짜 돌파하면은 최대한 고점에서 뭐 분할 매도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뭐 눌리거나 만약에 이런 변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니까 떨어질 때는 담고 올라갈 때는 파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반대로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잠시만요.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메모장에다가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좀. 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에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왕이면은 정말 폭등하자. 자, 폭등하자는 의미로 폭등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진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폭등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의 분석 내용이 틀렸다라고 생각들면은 댓글에 욕을 써도 좋은데 그냥 욕 쓰는 분들 말고 정말 관점을 진심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 쓰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저도 사람인데. 근데 만약 관점, 그럴 만한, 저도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저도 인정하죠, 당연히. 제가 어떻게 뭐 다 맞추기만 합니까?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배울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보고 배울 수 있게 관점을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또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보신 분들만 또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신 후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두 번째 친구는 20점을 맞은 거지. 자,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기대감? 예, 기대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공부 잘하지만 얘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죠. 아직 멀었지만 올랐어요. 그건 뭡니까?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희망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이 심리를 그대로 시장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일단 여러분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실적 좋은 기업 매수했을 때 바로바로 막 급등하고 바로바로 막 상승이 나왔습니까? 또 마냥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좋다는 건 이 첫 번째 친구처럼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금만 못해도 불안감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 경험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경험 한 번씩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친구처럼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주가의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은 뭐야? 이제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자체도 높고 안전 마진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권에 있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